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이어서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올해 마지막 휴일인 오늘 전남 일부 지역에서 올겨울 들어 수온주가 가장 낮게 떨어졌습니다. 광양의 기온이 영하 7.8도까지 떨어진 것을 비롯해 진도가 영하 7.1도를 기록하며 12월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점차 평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3도로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영하권의 기온에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짐 사고도 속출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이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아직 제설 작업이 채 끝나지 않은 도로에서 차량들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오르막길을 진입하는 버스는 크게 휘청입니다. 주말 동안 대설특보가 내려진 일부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30cm 이상의 눈이 쏟아졌습니다. 지자체와 시민들이 동참해 제설 작업에 나섰지만 눈은 종일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직원분들과 함께 지금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후에도 계속 눈이 너무 많이 올 것 같아서 계속 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매서운 한파에 도심은 썰렁했습니다. 크고 작은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해남군 송지면에서 SUV 차량이 도로 옆 논두렁으로 추락했고 계곡면에선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폭설로 진도 두목제 등 전남 지역 도로 3곳은 통제됐습니다. 이제 눈이 너무 많이 왔고 저희가 사실 회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어떻게 돌아갈지 생각하고 있어요. 풍랑특보도 내려지면서 목포를 잇는 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최고 15cm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며 빙판길 안전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학교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코로나19 연쇄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과 광산구의 초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 전수검사가 실시된 데 이어 어제도 초등학교 2곳에서 학생과 교사 2천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남구의 한 요양병원은 관련 확진자가 3명으로 늘면서 격리 조치됐습니다. 휴일인 오늘 하루 광주에서는 44명, 전남에서는 26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폐지 줍는 어르신들 만나면 무거운 짐이 힘겨워 보일 때가 많으실 텐데요. 가벼운 손수레를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광주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손수레 옆면엔 광고판이 붙어 있어서 어르신들에게 일정한 광고 수익료도 되돌아가면서 호응 또한 얻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손수레를 끌고 좁은 골목을 돌고 돕니다. 잠시 멈춰서서 폐지를 줍고 담고 옮기기를 반복합니다. 폐지값이 킬로그램당 140원으로 올라 수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익을 벌어들이긴 더 어려워졌지만 예전의 수고로움은 덜게 됐습니다. 민관협력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무상으로 빌린 경량 손수레 덕분입니다. 일반적인 손수레는 약 60kg 정도 나가는데 이 경량 손수레는 40kg 정도로 훨씬 가볍습니다. 약 절반은 가볍다고 봐야죠. 네, 무게가 원원이 낫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부담이 안 가고. 손수레 옆면엔 광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기업에선 광고를 주고 어르신들에겐 광고료의 약 60%에 해당하는 7만 원이 다달이 돌아갑니다. 폐지를 팔아 돈을 모으고 소정의 광고료는 덤이 됩니다. 광고 수익금도 나오고 그런다고 저는 해보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는 그냥 뭐 쉬운 말로 그냥 복덩어리가 들어온 거죠, 그냥. 이 사업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도우려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크기와 무게를 줄인 손수레를 만들고 광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구상한 겁니다. 공업사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리어카 만드는 곳들에 대해 조언도 좀 받고 고물상 같은 데 서 있다가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면 혹시 리어카 끌다 불편하신 점은 없냐 이런 걸 좀 수기로 하나씩 물어보면서 현재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등 전국 곳곳에 있는 약 400명의 어르신들이 이 가벼운 손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인 지자체에서도 반응이 좋아 사업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은 계속 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생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이 어르신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고 쌈짓돈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해 광주시의 기금 집행률은 광역단체 평균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기금 운영 성과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의 기금 집행률은 58.2%로 전국 평균 집행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습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도 특정 목적에서만 쓰도록 돼 있는 돈으로 중소기업 발전과 식품진흥 그리고 남북협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코로나 여파로 행사 축소나 융자성 사업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 전남본부가 2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월 경기 전망을 조사한 업황 전망 지수는 83을 기록해 전달 대비 16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석 달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업황 전망 지수는 넉 달 만에 80포인트 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주된 경영 애로 사항은 내수 부진을 꼽은 업체가 가장 많았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의 약보합세 속에서도 광주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셋값의 상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광주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15%가 올랐습니다.